4번 가겠습니다. 4번 주관식이었는데요. 다음은 10대와 통하는 요리 인류사의 일부입니다. 다음 문장을 보고 이 문장 앞에 있었을 책의 내용과 문장 뒤에 이어질 내용을 예측해서 서술하시오 했습니다. 사실 문제 안에 다 답이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글을 한번 보실게요. 설탕의 피해 역사인 노예 무역으로 유럽에 막대한 부를 가져왔다면 커피는 인류의 지성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 내용 한번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설탕의 피해 역사인 노예 무역으로 유럽에 막대한 부를 가져왔다. 이 문장으로 봐서 앞에는 뭐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죠. 설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설탕이 뭐로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렇죠. 노예 무역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줬다? 유럽에 막대한 부를 가져왔다. 오는 과정이 어떻게 되었었다? 소개되었다. 이게 언제죠? 어디에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앞에 오는 내용입니다. 뒤에는 어떤 내용이 올까요? 그렇죠. 커피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하는 것이 바로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은 10대와 통하는 요리 인류사에서 등장하는 사파이다. 자신의 배경 지식을 잘 활용하여서 가라 내용 중 사파 내용에 맞게 실렸을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예측해 보시오 했습니다. 서파 내용을 한번 먼저 살펴봐야겠네요. 여러분이 배경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이 문제가 굉장히 쉬울 수도 있고 완전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배경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내용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복장은 누가 봐도 영국 군인입니다. 선생님, 이걸 영국 군인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 여기 있는 이 모자는 영국 군인이 쓰는 모자로 이제 그림으로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모자의 모습입니다. 실제 이 모자를 쓰고 전쟁을 하진 않았다고 해요. 보통 근위대가 쓰는 모자고 이렇게 행사 때 쓰는 모자인데 영국 군인 하면 이 모자가 떠오르는 어떤 좀 상징적인 모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멘트 보면 일단 3번 사용해봐.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한꺼번에 경험하게 된다니까 뭔가 이게 이상한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리고 자, 이 복장은 누가 봐도 그렇죠, 중국인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저기요, 영국산 아편 티백 맞죠? 했습니다. 아편. 자, 뭔가 아편이라는 말, 중국이라는 말, 그리고 영국 군인, 그리고 티백은 차를 말합니다. 그죠? 차, 이런 것들이 연결된 내용. 그렇죠. 아편 전쟁이라는 말이 떠오른 사람은 아마 이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내용 보겠습니다. 가부터 재미있는 점은 영국인들이 홍차에 설탕을 넣어 마셨다는 점이다. 그래서 설탕이 후추만큼 굉장히 비쌌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그림과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아니고요. 나 보겠습니다. 덕분에 휘황찬란한 문물을 눈앞에서 본 포르투갈은 중국의 제품을 수입해 부지런히 유럽을 수출합니다. 여러분, 포르투갈하고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 다 보겠습니다. 영국은 무역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이자 나쁜 꾀를 납니다. 마약을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양귀비에서 추출한 아편은 드디어 아편 나왔습니다. 강한 중독성이 있는 마약입니다. 영어로는 헤로인이라고 하죠. 자신들의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차를 수입해 가면서 정작 중국에는 마약을 수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이 뭡니까? 그렇죠. 아편 전쟁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우리는 아마 여기에 연결되는 것은 다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10대를 위한 선거 수업의 일부분입니다. 가라 중 아래 파란색 글 부분이 들어갈 곳으로 적절한 곳을 고르세요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봅시다. 먼저 푸른색 부분 보면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펜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표시가 안 나니까. 자,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앞에 뭐가 나와야 한다? 그렇죠. 단점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럴 수 있는 부분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가는 아니에요. 앞에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 내용에 귀찮은 제도라고는 했지만 아직까지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떤 건지 설명하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아닙니다. 그 다음 바로 그렇게 주민심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뜻을 설명하고 있고 우리는 국민에게 주권과 참정권의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게 나오지만 이것이 정확히 단점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는 아닌 거죠.
그리고 내용을 쭉 읽어보면 민주주의는 대의회, 선거외의 수단은 국민의 정치에 참여가 어렵고 대표자가 국민의 뜻을 왜곡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어질 내용이 바로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려고 하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뭐다? 라가 되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10대를 위한 선거 수업의 일부분입니다. 다음 내용에 이어질 내용을 예측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질 내용이 나오려면 지금 내용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01년 7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 방식과 1인 1표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현행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은 선거권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선출을 직접 결정할 수 없으므로 직접 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했습니다. 뒤에 이어질 내용은 어떤 게 와야 될까요? 일단 뭐와 관련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에 대한 이야기와 관련돼서 와야지 그 외의 이야기가 오면 일단 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한번 볼까요? 2번부터 볼게요. 우리나라 정당 정치의 구조. 자, 지금 비례대표제를 얘기하는데 정당 정치의 구조 이야기를 하려면 그렇죠. 훨씬 그 전에 얘기하거나 훨씬 나중에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2번 아닙니다. 평등선거, 보통선거, 비밀선거 원칙에 대한 개념도 지금 이 뒤에 바로 이어지기에는 생뚱맞죠. 그 다음 3번 선거 연령 조정에 관한 논의 결과 역시 지금 얘기하는 비례대표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 두 가지예요.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자, 1번은 현행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이고요. 5번은 새롭게 만들어진 비례대표 선출 방식인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대한 소개입니다. 뭐가 맞을까? 자, 먼저 헌법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위배된다고 해서 문제점을 이미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현행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제시한다면 그 앞에 문제점을 제시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여기에 밝혔겠죠. 그리고 이어져야 될 내용은 뭐다? 그렇죠. 5번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비례대표 선출 방식인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이렇게 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하고 소개하는 내용이 오는 것이 자연스럽겠습니다.